네, 자동지어 7.3절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7장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전일 7.2절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인풋이 어떨 때 얘의 오리진의 폴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봤었어요. 스테디일 때는 한 개 이상, 램프일 때는 두 개 이상, 파라보일 때는 세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쓰게 되면 여기 밑에 써 있는 이런 파란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 하는 거죠. 일일이 저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상수로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포지션 컨스턴트, 정상 상태에서의 포지션 에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컨스턴트, KP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velocity constant라고 놓고, 요거는 가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acceleration constant라고 놓습니다. 그냥 대체하기 위한 일일이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KP, KB, A와 같이 간단하게 쓰기 위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examp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게 되면 폴이 없는 시스템이 유니티 피드백이 걸려 있습니다. 요거를 G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KP, KV, KA를 그랬더니 상수 00이었어요. 자, 그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다시 쓸 수 있죠. 아까 전에 리미트 썼던 거를 간단하게 KP로, KV로, KA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형이 봤더니 상수니까 상수를 넣게 되면 결과가 0이 아니고 상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수렴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무한대로 발생하지도 않고 일정한 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램프 인풋에 대해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파라볼릭 인풋에 대해서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정상태 오차 있죠. 세 개는 단위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스텝이고 이거는 램프고 이건 파라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단위는 다 똑같습니다. 이 레퍼런스의 단위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의 단위를 쓴다고 한다면 전부 다 단위는 다 거리입니다. 거리. 미터다라는 만약에 거리라면 그러면 전부 다 단위가 미터다. 이게 스텝이건 램프건 파라볼릭이건 똑같다. 다 똑같다. 인식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스텝 인풋에 오차가 있다고 한다면 앞서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여기에 단위가 미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미터죠 단위가. 그래서 속, 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오차도 단위는 똑같이 미터입니다. 네,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는 사실 이 아웃풋 2하고 인풋은 잘 보게 되면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 같기 때문에 속도상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속도상에는. 그렇지만 위치에 오차가 있는 거죠. 네, 위치에는 오차가 생깁니다. 자, 아까 G1이 있었죠. 이건 오리진의 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게 곱해져서 오리진의 폴이 하나 생겼어요. 그 경우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컨스턴트를 살펴봤더니 무한대 상수 0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했던 결과가 0 상수 무한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상수 무한대였던 것이 이번에는 0 상수 무한대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리진에 폴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 G2에다가 G1에다가 하나 더 들어갔고 그게 G2였었고 G2에다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컨스턴트들이
무한대 상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따라서 스테디셋 에러가 스텝에서는 0, 램프에도 0, 파라볼릭에서는 무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작은 정상 상태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상수인 경우였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책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자,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오리진에 홀이 없는 경우, S0선 홀이 하나 있는 경우, 홀이 두 개 있는 경우 방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여기 00 상수였었어요. 즉 00 상수였었습니다. 그래서 홀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성능이 더 좋아지죠. 무한대에서 상수로, 상수에서 0으로, 무한대에서 상수로 이렇게 하나씩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닛 스텝, 여기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유니티 피드백만이 아니라 컨트롤러의 게인을 내가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게 G1인데요. G1 앞에, 이 앞에 G1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만약에 K다. P 컨트롤이죠. 들어오는 오차에 K배를 해서 신호를 내보내 주는 거죠. 자, 그런 컨트롤러를 만약에 쓰는 경우라면, 그러면 KP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인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인을 설정을 하면, 조절을 하면, 0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내가 원하는 오차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게인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상 상태 오차가 적어도 0.01보다는 작아야 돼. 뭐, 얼마인가요? 0.5%보다는 작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또 역산을 하게 되면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오차 범위 안에 집어넣는 제어기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날로그 컨트롤러는 이런 겁니다. 혹은 여기에 PI 컨트롤러 넣게 되면 P하고 I 적분이죠. S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PI 컨트롤러를 넣게 되면 결과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KP 값이 K1과 K2 값에 무관하게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0이 되겠죠. 즉 PI 컨트롤을 넣게 되면 그러면 게인을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무조건 정사상태 오차를 0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이 하나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적분 제어기가 들어가게 되면 정상 상태 오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면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낙서를 좀 하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네요. 자, 다시 표로 저기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 플랜트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유니티죠. 그런 시스템에서 플랜트의 폴이 이 지수가 0이면 타입 0, 1이면 타입 1, 2면 타입 2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플레인트 타입이 0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인풋 타입이 스텝이냐 램프냐 파라볼릭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타입 0일 때는 스텝이냐 램프냐 파라볼릭냐에 따라서 아까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타입 1일 때 이렇게 됐었고 타입 2일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리진의 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리지널 폴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니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의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4절은 약간 뭐 문제를 위한 문제인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4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응답의 스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 정상 상태 오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인풋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파라미터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example이 주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스펙이 KV는 1000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냐면, 먼저 KV가 1000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시스템은 스테이블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시스템은 클로즈 룹 시스템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V가 상수죠. 지금 거꾸로 넘어가면 KV가 상수인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니까 플랜트는 타입 1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타입 1이고 이거는 램프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정상 상태 오차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하나의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KP가 1000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니까 주어진 전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거꾸로 넘어가 보면 KP가 상수인 경우는 여기죠. 따라서 타입 0이고 스텝 인풋이고 스테디 셋 에러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다 써있죠. 타입 0이고 스텝 인풋이고 스테디 셋 에러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잠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원래는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그 컨트롤러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내가 튜닝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여기 다 포함이 됐다. 전체 시스템을 포함이 된 그런 시스템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유니티 피드백에 지금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스템 보게 지금 오리지널 폴이 하나 있습니다. 즉 타입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10%를 맞추고 싶다. 우리 책에서는 인풋이 1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다 라는 것은 곧 0.1이다 라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0.1이다 라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시스템은 타입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테스트 인풋이 지금 램프 시그널이에요. 왜냐? 왜일까요? 자,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타입 1인데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 아까 0.1이라고 했잖아요. 상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이 경우는 뭡니까? 인풋이 램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풋이 램프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램프인 경우에는 아까 잠깐 봤지만 정상 상태 오차는 이렇게 되고, 이게 0.1이 된다는 얘기죠. 0.1. 그렇죠? 자, 이게 0.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KV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KV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10이 되면 0.1이 될 테니까 이게 10이 되려면 K 값을 이와 같이 설정하면 된다. 즉, 컨트롤러의 게인을 671로 설정하면, 그러면 정상 상태 오차가 0.1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어기까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절에서는 디스터번스, 외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